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김희아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제 검색창에 치면 오, 그러네. 김희어라가 본명이냐? 본명입니다. 본명이고, 이 질문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배우 생활한 모든 인터뷰에서도 항상 이야기하는데요. 저희 사랑하는 아버지가 지어주셨고, 하얗고 깨끗해라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한글로 김희아라라는 이름을 했습니다. 히어로 막 이런 생각이 나고 막. 네, 맞아요. 그 초등학교 때 저희 선생님이 항상 좋으신 선생님 분들은 꼭 히어로라고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못된 남자애들은 저를 히드라라고 많이 했고 그때 또 스타가 많이 유행할 때라 그때 많이 울었어요. 어글로리는 뭐 당연히 이제 아, 그쵸. 네, 네. 어글로리는 일단 이렇게 네이버 나우에 나오게 해준 영광스러운 작품이죠. 어쨌든 저라는 이름이 좀 알려지고 인정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좀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는 작품인 것 같아요. 어글로리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는지. 저는 오디션을 봤는데요. 어떤 역할로 처음에 봤다기보다는 그 1차 오디션부터 보다 보니까 30분 전에 대본을 이제 뭐 혜정 거, 사라 거 이렇게 이만큼 주세요. 그럼 그거를 30분 동안 막 봐가지고 막 연습해서 가면은 이제 감독님 제 이미지를 보고 이런 거 한번 해보실래요? 뭐 이런 시스템이었던 것 같아요. 제 예상에. 저는 연진이가 어떤 역할인지도 모르고 혜정이 어떤 역할인지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 얘기하는 건데 사라는 아닐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렇게 처음 보고 나는 사라는 아니고 그럼 혜정을 해야 되나? 혜정? 연진을 막 연습했어요. 연진이가 좀 비슷한가? 이러면서 막 그러다가 저한테 사라를 시켜서 잉? 설아를? 이러면서 열심히 했었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감독님이랑 그 제작 대표님이랑 좀 저를 마음에 들어 해주셨던 기억이 나고 저의 어떤 눈빛이나 제가 하는 어떤 그런 것들 보고 저한테 그런 걸 질문해 주셨었어요. 혹시 대본을 미리 좀 보신 적이 있나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저 처음 보는데요. 그랬더니 그래요? 막 이러면서 좀 마음에 들어 하셨던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또 따로 설명해 주신 적이 있나요? 감독님이 저의 어떤 눈을 보고 눈빛이랑 제가 들었을 때는 그 딕션? 딜리버리가 좋은 것 같았고 눈빛이나 이런 게 본인 그 감독님이 생각하셨던 사라랑 되게 흡사했다. 그리고 이게 감독님이 저를 그 선택하신 이유 중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기에 제가 전시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제가 그렸던 그림체들이 막 화려한 액세서리에 돈이 항상 대부분 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라라는 이제 이야기를 감독님 사라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면 이런 인물인데 너는 괜찮겠니? 뭐 혹은 뭐 그런 걸 한다면 어떻게 하겠니? 뭐 이런 얘기 할 때 그게 너무 저랑 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필을 좀 마지막에 했었고 작가님이랑 나중에 저희 이제 몇 명이서 모여서 첫 리딩 할 때 작가님이 이제 저를 보시고 오해하지 말고 들어 이러면서 나는 너를 카메라 그 오디션과 봤을 때부터 너무 그 사라 자체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고민하지 말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러면서 저에게 적극적으로 감독님이랑 작가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 해주셨어요. 그래서 좀 자유롭게 자신 있게 연기를 좀 했었어요. 하고 싶었던 욕심났던 역할이 있었는데. 보고 나서 파트 1을 보고 나서 하고 싶었던 인물이었는데 그 하도영 같은 나이스한 역할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어떤 저는 이제 티가 나는 그냥 마냥 이런 아이고 되게 딱 각 잡혀서 고급스러운 말과 어떤 모든 우아한 선택을 하고 약간의 멜로와 이상한 오묘한 러브 라인이 있는 이 역할. 좀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런 거를 반대로 어떤 여자 역할이 저거면 이게 어떻게 표현됐을까? 그러니까 남자 배우에게 그렇게 다가가는 이게 어떻게 표현됐을까? 이러면서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나시면 또 무엇을 하셨는지. 좀 굉장히 많이 만났던 편인데 감사하게도 너무 결이 잘 맞고 좋은 사람들을 뽑아주셔서 한 명도 좀 이렇게 모난 사람이 없고 예를 들면 오빠나 언니라고 해서 그러지 않고 오히려 막 저희랑 더 친구처럼 지내고 막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저희도 막 동생이라고 해서 막 나 챙겨줘 막 나 어떻게 해줘가 아니라 서로 막 더 이렇게 리드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되게 건강하게 어디 막 다 같이 놀러 가서 1박 2일 논 적도 있고 등산을 좀 같이 간 적도 있고 저희 집에서도 몇 번 모여서 뭐 그게 꼭 다 같이 아니더라도 그냥 뭐 한 명씩 언니 오늘 뭐해? 막 그럼 나 언니는 집 간다? 그러면 갑자기 둘이 얘기하다가 우리 둘인데 올 사람? 이러면 갑자기 또 한 명이 오고 뭐 지연인에서도 놀고 밖에서도 놀고 추리링에 정말 다 쌩얼에 이렇게 부자 쓰고 만나서 막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처럼 놀거든요. 그러면 서로 이야기도 여러 장르의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너무 감사하게 서로의 어떤 미래적으로 도움되는 것들이나 이런 고충이 있는데 좀 나누고 서로 연기적으로도 많이 팁을 좀 나누고 그래요. 저 진짜 사랑이 막 넘쳐요. 매번 좀 다른 것 같은데 건우라는 친구가 또 에너지도 있고 건강하고 잘 받아주다 보니까 저희가 다 그 손명호를 하는 건우를 놀리면서 풀죠. 모든 분위기를. 그거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건우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을. 기자가 어떤 점이 어렸을 때부터 사실 그림 그리고 낙서하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전시회를 사실 열었다고 해서 어떤 내가 화가다 혹은 화백이라고 하잖아요. 장난으로.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한참 부족하고 저는 이제 기본기나 이렇게 오래 공부하셨던 사람 비해서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제 감정의 해소 탈출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라스러운 그림을 많이 그린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저 안에 막 이렇게 용암처럼 막 솟아오르는 뜨거운 것들이나 막 스트레스 혹은 막 진짜 땅 깊이까지 가는 우울함들, 불안감들을 보통 그림에 담고 그럴 때마다 막 그리고 싶은 충동이 들거든요. 하나에 집중해서. 20대 때 제가 그게 되게 심했었어요. 어떤 연기를 시작하고 서울에 와서 올라왔는데 막 서울에 누가 부자더라, 저 아파트가 얼마다 저는 그걸 아예 몰랐어가지고 그런 것부터 막 저를 서울에는 부자가 많구나. 와, 세상에 예쁜 사람 너무 많다. 연기 잘하는 사람 너무 많다. 막 이렇게 저를 이럴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정말 문구사에 가서 5,000원짜리 그런 아동 물감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막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완전 꽂혀서 그냥 계속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 제가 뭘 했을 때 이게 구설이 좀 잘 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구설과 나쁜 구설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그림을 그리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뭐 되게 많이 응원해주고 연락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잘 그리지도 못하는데 제 그림들이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되면서 저도 자신감을 갖게 돼서 이게 좀 그림을 잘 그리는 거라기보다 저는 그래서 그림으로 공연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의 모놀로그처럼 내가 연기로 혹은 토크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을 그림으로 그려서 내가 요즘 생각하는 마음은 이래,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사람은 이래 라고 그림으로 그냥 공연을 한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그림을 그리게 됐고 요즘도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요? 네. 빠르게. 제가 생각하는 저? 이거 솔직해도 되나? 그럼요. 됐어요. 이렇게 들어주시고. 진짜 별거 없는데 괜찮나? 짜잔. 이게 뭔가 그게 요즘 저의 어떤 심리인데 그 더글로리 덕에 축하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막 해주는데 오히려 제가 훨씬 좀 작아지는 느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이게 막 아싸 막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이러면서 입을 꽉 다물게 되고 이렇게 맨날 샵에서 예쁘게 해주니까 눈도 커지고 막 속눈썹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내가 이제 말을 좀 조심해야 하겠다와 약간 불안함과 어떤 이런 게 뭐냐면 좀 제 느꼈을 때 이게 혹시 이런 거품이 빠지면 어쩌지? 막 그런 게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냥 기쁘다기보다는 더 많이 사람들에게 감사하게 표현하고 내가 이걸 지켜내려면 어떻게 더 잘해야 될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약간 그런 기점에 놓여 있다 보니까 저의 이런 감사하면서도 불안한 저의 심리. 갑자기 여기다 쌓이는 이렇게. 저희 번호 크세요. 모자 인터뷰 한번. 좋아요. 김희여라는 나는 짱이야. 오, 너무 모순된 대답. 그림이랑. 더글로리는 인생의 기회. 최근 잘한 일. 최근 잘한 일? 여기 나온 일. 매력 포인트. 아무래도 눈.
네,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저 이런 귀한 눈동자를 주셔서. 인생 캐릭터. 약쟁이 화백. 보물 제2호. 가족들이죠. 다 원주에 있어요. 그저께는 저희 언니가 놀러 와가지고 광장시장에서 저희 조카랑 맛있는 걸 많이 사 먹었습니다. 좀 너무 좋아하죠. 저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동네 뭐 플랜카드. 플랜카드는 없는데 이거 너무 재밌는 에피소드를 얘기하자면 제가 20대 초반에 부모님 이제 요식업 사업을 하세요. 근데 그게 뭐 출장 뷔페인 것도 있고 막 어째 납품이라 큰 트럭이 많은데 거기에 20대 초반에 사진관에서 제 동생이랑 4만 원 주고 찍은 저희 사진이 그 모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뭐 양파랑 야채 몇 개 들고 가서 그냥 이렇게 찍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포토샵도 제가 해서 아빠한테 줘서 아빠가 그거를 10년 동안 쓰고 있는데 이제 아빠가 저한테 혹시 그래서 저한테 바로 안 될 것 같아 했더니 그래도 딸인데 다시 한번 찍을 수는 없을까? 안 될 것 같아 이러면서 내게 무대란? 나의 존재 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다음 작품 때문에 한 건데 이때 아니면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젊을 때 그리고 조금 더 다양한 캐릭터를 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제가 쇼컷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인상을 좀 찌푸리셨었는데 하게 됐고 이제 색깔도 너무 예쁘게 나오고 이래서 너무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남자친구 될래요? 네, 많이들 저한테 반해요, 요즘에. 차주 형도 그렇고. 다들 저한테. 네. 여러분들이 아마 기대하시는 것만큼 나올 것 같고,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굉장한 게 나옵니다. 훨씬 재밌어요. 네, 이렇게 감사하게 제이가 네이버 나우라는 곳에도 나오고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저에게도 이렇게 더글로리스러운 자리였고요. 시즌 1에 이어서 2도 너무 재밌고 더더더 재밌으니까 많이 봐주시고 저라는 배우도 이 외에도 이제 다양한 활동도 많이 할 예정이고 더 좋은 모습으로 많이 나올 테니까 꼭 지켜봐 주시고 많이 검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